가장 궁금하신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크린 프로텍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래전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보호필름이나 강화유리는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코팅, 스크래치나 파손 보호와 같은 명확한 이유가 아닌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생긴 스크린 프로텍터의 가격이 1000원대부터 수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고 그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다양한 강화유리들과 스마트폰 케이스들을 리뷰하면서 문득 스크린 프로텍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스마트폰 케이스의 필요성까지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케이스와 강화유리를 모두 벗기고 기존에 사용하던 습관 그대로 사용해봤습니다.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언제부턴가 강화유리 언박싱을 하던 제 채널이 스크린 프로텍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두 편으로 나뉘어 전쟁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건 굉장히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경험만을 바탕으로 시작된 전쟁은 시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고 강화유리를 리뷰하던 제 채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기에 코노 센소 오하라 세니키타. 이 영상은 보호필름, 강화유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이 아닌 제가 생폰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여러 스크린 프로텍터와 실제 디스플레이 강화유리들을 부숴보며 알게 되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을 자세히 알아가는 영상이기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화유리 언박싱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부분은 디스플레이 위에 스크린 프로텍터를 부착했을 때 밝기가 감소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실제로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휘도기를 이용해서 강화유리를 부착한 상태와 부착하지 않은 상태를 비교했을 때 최대 2.7% 밝기 저하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제품들을 리뷰하며 제품들마다 저하되는 수준은 미세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잠깐 동안 강화유리를 리뷰할 때 디지털 휘도기를 계속 사용했었는데요. 제품들을 리뷰하다가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는데 화면에서 밝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삼성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밝기 변화율이 강화유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밝기 변화율과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흰색 화면에서는 더 높은 변화율을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 화면이 비율에 따라 밝기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인지하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밝기 저하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기에 밝기 저하 테스트는 이후로 중단했습니다. 마지막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색이 화면에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측정되는 밝기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기존 화면에서 화면을 꽉 채웠을 때 밝기 감소가 3.6% 정도로 일반 필름들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밝기 변화를 인지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면 부착 전후의 차이점을 인지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밝기 변화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제품들마다 차이점이 보이게 될지 고민하다가 영입하게 된 친구가 바로 미경인데요. 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점은 강화유리의 비산방지 필름과 접착제층으로 인해 미세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확인했던 모든 제품들 중 삼성 정품 필름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제품의 퀄리티에 따라 그 정도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사용했을 때 화면이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 노이즈층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 노이즈는 빛을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화면이 켜지면서 디스플레이 빛으로 인해 노이즈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해봐도 차이점은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눈으로 구분되는 상황은 디스플레이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 블랙 화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강화유리를 부착하게 되면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고 대부분 강화유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수치상으로 색상마다 밝기 변화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색 변화에 민감하신 분들이거나 온전한 블랙 화면이 아쉬운 분들 또는 빛 반사를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린 프로텍터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별로 신경 쓰일 정도가 아니라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아이폰 13을 생폰으로 사용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디스플레이에 스크래치를 내는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요. 테스트를 위해 케이스를 착용하며 생활했을 때와 동일하게 디스플레이를 아래로 놓는 습관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생폰 사용자들보다 좀 더 심한 상태로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강화 유리의 스크래치 정도는 보통 모스 경도 6에서 7 수준으로 어떤 유리의 소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강화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부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유리에 탑재되는 코닝의 고릴라 글라스에서 가장 최신 디스플레이 유리인 빅투스 플러스 모델과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애플의 세라믹 실드를 비교했을 때 고릴라 글라스는 경도 6번부터 눈에 띄는 스크래치가 발생되는 데 비해 애플 세라믹 실드는 경도 6번에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스크래치 발생, 경도 7번부터 눈에 띄는 스크래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통해 스크래치에 대한 내성은 애플의 세라믹 실드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1년 동안 무심하게 사용했던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가 파이는 수준의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했고 이렇게 파이는 정도의 스크래치는 경도 테스터기 8번으로 확인한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화부 부분에 특히 스크래치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위쪽부터 내려놓는 습관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생폰으로 사용하며 알게 된 점은 이런 디스플레이 스크래치는 스마트폰 화면이 위쪽으로 향하게 두는 습관 하나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후면 부분으로 내려놓게 되더라도 스크래치는 그렇게 심한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의도한 설계는 아니겠지만 튀어나와 있는 렌즈로 인해 후면 글라스가 바닥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같은 원리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전면 디스플레이 유리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되어 대부분의 스크래치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에서 스크래치가 많이 생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확인했을 때는 경도 6번이나 칼로 긁었을 때 스크래치가 거의 확인되지 않던 애플의 세라믹 실드가 1년간 사용하면서 외부의 코팅층이 벗겨지게 되면서 스크래치가 쉽게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스크래치일지라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신경 쓰지 않으면 화면을 볼 때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는 점, 현미경을 이용해서 확인해봐도 깊은 스크래치가 아니라면 온전한 블랙 화면인 상태를 제외하고는 패널을 확인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크래치가 화면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이런 스크래치들이 거슬리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때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크린 프로텍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TPU나 페트 소재의 보호 필름은 경도 3 이하의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물질에서 스크래치가 생기기 때문에 논외로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강화유리 브랜드들을 리뷰하며 알게 된 점은 고릴라 글라스와 애플의 세라믹 실드의 스크래치 내성이 서로 차이가 보이듯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화유리 또한 품질과 강화 방식에 따라 스크래치에 대한 내성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유리의 소재 특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경도 6번부터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되고 스크래치 내성에 집중하여 제조된 강화유리들은 경도 6번에서 강하게 버텨주면서 7번부터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이렇게 차이점이 보이는 강화유리들이 모두 다 9H 경도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9H 경도는 연필 경도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연필로 긁어보면서 스크래치가 생기는지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하는 모스 경도에서는 경도 6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9H라는 경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고 있지만 사실상 마케팅 용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작이 어디였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를 들이밀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과 강화유리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터치감과 코팅의 변화였는데요. 코팅에 관련해서는 아이폰 14 프로를 리뷰하며 이야기했었지만 아이폰 13을 1년 동안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코팅층이 많이 벗겨졌다는 것이 확인되더라고요. 실제로 조금 뻑뻑해졌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었고 체감되는 부분은 지문이 묻어나오는 정도에서 주로 사용하던 부분과 아닌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용해야 코팅층이 벗겨지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촬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S22 울트라를 이용해서 약 3개월 전부터 하루에 약 2시간씩 게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사실 가끔 3시간, 3개월 2시간, 그러니까 180에서 200시간 정도를 디스플레이 하단 중앙 부분만 문질렀다는 건데요. 코팅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해보니 1년간 사용한 아이폰 13보다는 코팅층이 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S22 울트라의 디스플레이 상단 부분과 비교했을 때 코팅층이 상당 부분 벗겨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강화유리와 보호필름을 리뷰하며 알게 된 점은 터치감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재와 코팅의 상태 두 가지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단단하고 매끄러울수록 터치감은 좋아지게 되는데 TPU 필름과 같이 소프트한 소재로 되어 있는 필름은 소재 자체가 말랑하기 때문에 터치감에 영향을 주게 되고 페트 필름은 강화유리보다 살짝 떨어지는 정도.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건 삼성 Z 플립 3와 강화유리를 리뷰하면서였는데요. 먼저 Z 플립 3를 리뷰했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이 필름을 떼어낸다면 유리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아니다인데요. Z 플립 2에서부터는 울트라 씬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얇은 탓에 직접적으로 표면에 유리가 있으면 약한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유리 윗부분에 충격을 보호하기 위한 필름 부분이 부착된 두 개의 층으로 출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 손톱 자국에 대한 논란이 많이 생겨 Z 플립 3부터 필름 재질을 교체하면서 터치감과 찍힘 자국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생활 스크래치 발생 시 교체를 하기 위한 필름을 더 씌워서 하나의 유리층 위에 교체가 불가능한 필름, 그리고 교체가 가능한 필름, 총 2장의 필름이 씌워져 있는 모습으로 출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세 개가 합쳐져서 대한민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삼성에서 어째서인지 보호 효과가 없는 보호 필름을 유리 위에 부착했기 때문에 전면에 있던 보호 필름을 벗겨낸다고 하더라도 유리의 터치감은 느낄 수 없었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유리 제조기업에서 출시한 강화유리 제품을 부착했을 때 디스플레이보다 높은 터치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유리 자체의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자체가 단단하지 않아 일반 플랫한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터치감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강화유리는 소재 자체가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유리이기 때문에 코팅에서 터치감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이것은 코팅이 되지 않은 강화유리를 직접 만져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없어 보이지만 좌측이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유리, 오른쪽이 지문 방지 코팅 처리가 된 유리인데요. 그냥 만져만 봐도 터치감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지문이 묻어 나오는 걸로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자체의 코팅 상태가 가장 좋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갈수록 코팅층이 점점 벗겨진다는 것과 여러가지 제품들을 확인하면서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코팅을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디스플레이 위에 무언가를 부착했기 때문에 무조건 터치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많은 분들이 필름이나 강화유리를 벗겨내고 터치감이 좋아졌다고 느꼈던 부분은 어쩌면 유연한 소재의 필름을 사용했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 또는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코팅층이 벗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강화유리를 벗겼을 때 화면이 깨끗해 보이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강화유리를 벗겨내면서 더 극적인 효과를 누리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 파손 방지 효과에 대한 점일 텐데요. 디스플레이 유리의 파손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화유리가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에 다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강화유리 언박싱 유튜버로서 채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파손이 되는 정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인장 테스터기를 준비했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강화유리들과 스마트폰들을 직접 부숴보며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부숴보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S22에 탑재되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를 여러 지점에서 확인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에서 파손되는 부분이 약 450N. 이것은 단순한 확률이 아닌 유리 자체의 특성으로 고릴라 글라스에 비해 스크래치 내성이 높았던 애플의 세라믹 실드는 가장 약했던 부분이 394N, 평균적으로 400N 초반 수준으로 애플의 세라믹 실드가 고릴라 글라스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서도 확인되더라고요. 디스플레이에 깊은 흠집을 내는 수준인 경도 8번으로 눌렀을 때는 기존에 누르던 힘보다 약한 힘에서 파손되는데, 여기서 고릴라 글라스와 세라믹 실드 두 유리가 더욱 명확하게 차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단단함을 나타내는 경도와 튼튼함을 나타내는 강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릴라 글라스는 스크래치보다는 잘 깨지지 않는 유리, 세라믹 실드는 튼튼함보다는 스크래치 보호에 중점을 둔 유리이기 때문인데요. 단단할수록, 즉 경도를 높게 만들수록 스크래치는 잘 생기지 않지만 파손에는 약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애플의 세라믹 실드는 0.48mm의 고릴라 글라스보다 약 0.14mm 더 두껍게 제조해서 충격에 대한 내성을 높였고, 쇠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구슬의 상태를 보며 충격에 약한 세라믹 실드의 단점을 유리에 오는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설계를 아이폰에 적용시킴으로써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더 강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적인 0.33mm의 강화유리들의 수치는 평균적으로 100N 초반 수준, 모서리는 제품의 퀄리티에 따라 전면부보다 살짝 떨어지거나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디스플레이에 비해 내구성이 한참 떨어지게 되는 강화유리가 과연 실질적으로 보호 효과가 있을지, 보호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 보호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설문을 요청드렸습니다. 설문 내용을 정리했을 때 완전 생폰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디스플레이가 파손되는 경우는 상당히 높은 정도, 보호필름이나 강화유림을 부착한 그룹에서 파손 비율이 상당히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케이스를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케이스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디스플레이 파손율을 낮출 수 있었고, 여기서 강화유리를 부착하면 파손율이 더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호필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디스플레이 파손율이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해서 알게 된 결과, 필름을 부착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엣지 디스플레이로 인해 강화유리 제품이 한정적인 갤럭시 시리즈 사용자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 알게 된 점은 이 곡면 디스플레이로 인해 케이스가 강하게 결합되지 못해 모서리 부분으로 떨어졌을 때 케이스가 벗겨지면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약한 모서리 부분이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벗겨지면서 모서리가 노출되는 상황은 엣지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얇은 슬림 케이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얇은 슬림 케이스 특성상 강하게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엣지 디스플레이와 슬림 케이스에서 이런 상황이 쉽게 발생할 뿐, 일반 케이스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애플 정품 케이스마저 유사한 상황이 생긴다는 점을 통해 운이 나쁘다면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선 스마트폰을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러기드한 케이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며, 케이스 사용 여부만으로는 파손율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설문을 더욱 세분화하지 않는 이상 일반 케이스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높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슬림 케이스만 사용하던 사람들의 파손 비율을 봤을 때 완전 생폰으로 사용하던 그룹에 비해 파손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확인했던 케이스가 쉽게 벗겨지는 현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강화유리를 부착한 그룹에서 파손 비율이 상당히 개선된 이유를 생각했을 때, 강화유리의 모서리가 약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케이스가 벗겨지는 각도로 떨어졌을 때 강화유리의 두께층이 모서리 부분에 닿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을 상황에서도 품질이 낮은 강화유리 제품일수록 더욱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파손 사례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사례는 아스팔트 약 1m 높이에서 떨어뜨린 사례였는데요. 케이스가 벗겨지며 파손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만으로 보호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파손시켰던 아스팔트로 직접 나가봤을 때 고양이 한 마리와 작은 아스팔트 조각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스마트폰 파손의 원흉이겠죠? 이런 돌멩이로 인해 케이스를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평평한 아스팔트에 떨어뜨렸을 때 디스플레이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모서리에서 1차적으로 충격을 상쇄시켜주고 디스플레이가 부딪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에 어떤 높이에서 떨어뜨리냐보다 어떻게 떨어졌느냐가 디스플레이 파손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턱이 높은 러기드 케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운이 나빠 정면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파손을 막아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길에서 주워온 아스팔트 조각들을 모두 긁어봤을 때 모든 조각들에서 디스플레이에 스크래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크래치가 생기는 정도는 경도 6에서 7 수준, 심한 경우는 경도 8번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유리보다 더 높은 경도의 뾰족한 물질과 부딪혔을 때 유리의 파손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스크린 프로텍터가 디스플레이 유리의 높은 경도의 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연히 보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에, 강화유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생긴 2월 높은 경도로 찍어내리는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이해시키려 했지만 20초만으로 이해시키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지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며 댓글을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테스트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비싼 제품이 아닌 저렴한 다이소 강화유리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화유리를 부착한 상태로 50cm 높이에서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강화유리만 파손되고 강화유리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디스플레이가 따로 파손되지는 않더라고요.
75cm부터는 디스플레이에 좀 더 쉽게 충격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큰 돌로 변경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강화유리를 부착한 상태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강화유리만 파손되고 디스플레이 유리는 파손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스크린 프로텍터가 없는 상태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촬영 중인가? 강화유리를 부착한 상태와 동일한 높이인 75cm에서 떨어뜨렸을 때 타격된 부분이 파이면서 디스플레이가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상태에서 다시 강화유리를 부착하고 떨어뜨려 봤을 때 타격된 부분 주변으로 둥근 형태로 파손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격된 부분 주변에 둥근 형태로 파손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미 깨진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크랙이 신장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파손이 된 두 부분을 비교해보면 강화유리를 부착한 부분에서는 타격 지점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데 비해 강화유리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격된 지점이 파이는 모습으로 파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르게 생긴 두 파손 사례를 보면서 단순히 충격에 의해 유리의 약한 부분부터 크랙이 신장되며 생긴 파손인지 아니면 높은 경도의 물질이 유리를 파고 들어가며 파손된 형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면 정확한 결과가 될 수 없기에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아이폰 13을 이용해서 추가로 더 확인해 보려고 해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러기드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로 진행하고 직접 보고 판단하시라고 편집과 나레이션은 최소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유리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S22 울트라가 파손되었던 동일한 75cm 높이에서 아이폰 13의 세라믹 실드도 파손되었는데요. 파손된 모양을 보면 갤럭시와 동일하게 충격을 받은 지점이 파이면서 파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받은 부분의 직접적인 크랙으로 발생된 모습이기 때문에 유리의 다른 부분에서 크랙이 신장하며 생긴 파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스크린 프로텍터가 만능은 아니기에 더 강한 충격에는 보호하지 못하고 파손될 수 있다는 점, 오래된 모델이나 보급형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유리는 코닝의 최신 글라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플래그십 제품군에 비해 파손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스크린 프로텍터가 디스플레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디스플레이 유리가 버틸 수 있는 충격의 범위 내에서 높은 경도의 물질과 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인으로 인해 쉽게 파손되는 경우는 막아주게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크린 프로텍터라는 건 실제로 만져보고 비교하며 부숴보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게 있어 활동하기 정말 좋은 무대이지만 그런 업체들로 인해 모든 기업이 사기꾼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소모성 품목이기에 스크린 프로텍터가 필수인 시대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사람, 파손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큰마음 먹고 구매한 값비싼 전자기기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물건일 수 있기에 개인의 경험에 의한 기준만을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프로텍터, 스마트폰 케이스는 필수도 취향도 아닌 필요에 의한 선택일 뿐 값비싼 스마트폰에 저렴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싸구려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경험하기 위해 스크린 프로텍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최고의 그립감을 경험하기 위해 완전 생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우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건 여러가지 선택권에서 본인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